안녕하세요. 강민 팀장의 비밀노트. 자, 이번 시간에는요, 분양받기 전에 꼭 체크해야 될 사항이에요. 자금 계획. 자, 입주 후에 매월 이자 원금을 얼마씩 내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매월 내는 이자 원금을 잘 모르셔서 너무 턱없이 높은 이자 원금을 내다 보니까 분양을 받기 전에, 등기 치기 전에 포기하시는 분도 많고, 마이너스 피로 내놓으시거나 무피로 내놓으셔서 입주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자 원금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좀 도와드릴 거예요. 자, 그 샘플로 중앙공업 롯데캐슬 시그니처 자금 계획으로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자, 34평형, 국민평형이죠? 이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20층 제일 탑층이에요. 제일 높은 층, 가격이 제일 높은 거로 안내를 좀 도와드릴게요. 자, 분양가는 8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발코니 확장 비용이 4,7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두 개 합친 금액이 8억 5천 정도 돼요. 자, 요거는 분양사무소 가시면 이 정도까지는 다 상담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중도금 대출 관련된 부분도 받으실 거예요. 중도금 대출이 60%, 발코니 중도금도 30%. 현장마다 조금씩 틀린데요. 중도금 대출은 보통 60%는 다 균일하다 보시면 되고, 발코니 중도금이 뭐 20%짜리도 있고 뭐 10%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마다 발코니 중도금 좀 틀리다 보시면 되고요. 다 합쳐진 금액이 4억 9천 정도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계약금이 5%예요. 지금은 다 5%로 다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계약하실 때 조금 가볍게 계약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계약금 5%면 4천만원 정도. 그 다음에 뭐든 다 똑같습니다. 발코니 확장 비용은 계약금이 한 10%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470만원. 그 다음에 계약금 플러스 발코니 계약금 10% 하면 이게 4,500만원. 자, 여기까지가 고객님이 아파트 계약하실 때 롯데캐슬을 하는 계약금이에요. 이 계약금만 내시면 입주 때까지는 돈이 안 들어가죠. 쭉 안 들어가고 가실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추가되는 금액과 입주 전에, 등기 치기 전에 발생되는 금융비용들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모델하우스 가시면은 상담사분들이 여기까지는 다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여기까지 드는데 그 이후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아마 안 해주시거나 못 하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좀 도와드릴 건데, 자, 추가적으로 중도금 이자가 발생이 되죠. 중도금 이자는 금리를 4% 정도 계산했을 때 2027년 8월에 입주니까 30개월 정도 쓸 겁니다. 그럼 총 금액이 3,200만원 정도가 이자가 발생이 돼서 나중에 잔금 때 합쳐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취등록세가 또 발생이 되죠. 취등록세가 발생이 되는데 금액이 한 2천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잔금이 있죠. 잔금이 35%. 그 다음에 발코니 잔금도 한 60% 됩니다. 이 금액이 한 3억 1천 정도가 돼요. 자,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지면 입주하실 때 잔압 합계가 4억 정도가 들어가요. 이게 뭐냐면 나중에 등기 칠 때 부동산 담보대출 전환을 해서 이제 금융상품으로 대출을 일으키고요. 이 금액은 고객님이 현금으로 넣어야 되는 금액이에요. 이 정도는 갖고 계셔야 돼요. 잔압이 4억 정도가 안 되시면은 롯데캐슬 중앙공업은 분양받으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자, 그러면 여기서 등기 시점에 금융권 활용 시 얼마 정도 이자를 내는지 볼게요. 자, 부동산 담보대출 전환을 하실 거예요. 잔압을 4억을 내시고, 그 다음에 시행사에서 지정해주는 은행에 부동산 담보대출로 전환을 하는데, 보통 이게 60%가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 전환이 되는데, 여기서 무주택자나 생애 첫 주택자 이런 분들은 이제 60, 70, 80%, 그래서 좀 비율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60%를 안내를 도와드리면 여기서 4억 8천 정도는 이제 대출을 끼고 들어가실 거예요. 자, 여기서 이자가 얼마나 발생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자율은 3.5%로 계산했을 때 지금 50년짜리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30년짜리로 계산하면은 360개월 동안 쓸 거예요. 이게 총 360개월 동안 2억 9천 정도 이자가 발생이 돼요. 4억 8천 정도 빌려 쓰는데 굉장히 높은 이자죠. 자, 이거를 이제 월별로 계산을 하면 월 이자가 82만원 정도 내시고
원금이 130만원 정도 돼요. 합친 금액이 210만원 정도, 입주 후에 이제 매월 첫 달부터 210만원씩 꼬박꼬박 은행에 이제 갚아 나가셔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이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매월 내는 금액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210만원 정도를 내야 되는데 이 부담스럽거나 버거워 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이걸 입주를 못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피가 나고 무피가 나오고 입주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기하는 경우가. 그래서 나에게 맞는 아파트를 꼭 찾으셔야 돼요. 아무리 입지가 좋고 좋은 아파트가 있다고 해도 나의 소득 수준에 맞는 아파트를 들어가셔야 입주 후에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지만, 이렇게 매월 은행에 납입하는 금액이 많다 보면 사시는데 좀 허덕대고 조금 버거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 월 납입되는 이 금액을 꼭 활용을 하시고 꼭 알고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광주에 미분양 현장들이 많아서 선착순으로 분양하는 데가 많죠. 아마도 못 알아서 한 번 정도는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계약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또한 망설이고 계신 분도 있을 테고, 혹시라도 지금 작은 계획 표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대표번호를 전화 주시거나 거기 댓글에 표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달아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무료로 작은 계획표를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금해하는 현장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이제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한 가지 팁으로 하나 더 안내를 도와드리면, 지금 광주에 매물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잔금을 치르려면 내 집을 팔아야 되는데, 기존 주택을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 적정 가격을 얼마에 내놔야 팔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더 표를 또 보내드릴 건데요. 제가 얼마 전에 구독자분이 저한테 이제 문의를 주셔서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집을 매매를 잘 했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어떤 거였냐 하면 바로 이렇게 제가 이제 표를 이제 분석을 해서 매매 희망시 4억 1천으로 빠른 매매 가능, 전세 끼고 내놓으신 전세가 3억 7천, 매매가가 4억 2천 정도에 내놓으시면 좋다. 조사 결과 현재 평균 매매가가 4억 2천에서 3천인데 당분간 이 가격이 유지될 것이다 하면서, 제가 이제 전화통화도 오래 하셨고, 제가 이렇게 기존 주택을 어떻게 처분하셔라 라는 부분도 제가 조금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갈아타시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대표번호 연락 주시면 기존 주택도 관련돼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제가 표를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분양받을 때 작은 계획에 대해서 안내 도와드렸고요. 언제든지 자료가 필요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자료를 빨리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가격의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지만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